자, 화면에 보고 계신 건 뭐랑 연동한 거냐면 풀 칼렌더라는 달력 API,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플러스 구글의 칼렌더 API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구글 API에다가 일정을 넣으면 그게 여기에 이렇게 나오게 할 거고요. 얘를 클릭하면 팝업으로 이렇게 내용이 뜨게 할 거고요. 이 팝업은 앞서 설명드렸던 다이얼로그를 쓸 거예요. 클로즈를 하면 닫히는 걸로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구글 칼렌더는 칼렌더를 제가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구글 캘린더 보고 있고요. 구글 캘린더에서 캘린더를 하나 만들고 그거를 공개로 설정한 다음에 제가 쓸 수 있게끔 할 거예요. 지금 제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풀 캘린더라는 캘린더가 있고요. 이거 새로 만드는 거 설명드릴 겁니다. 풀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일정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볼게요. 개별 코칭이라는 일정을 하나 추가해 봤습니다. 일정 추가했죠? 그러면 크게 여기에 이렇게 반영이 바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상세 내용까지 넣으면 정해 볼게요. 일정에 여기 상세, 개인별, 포트폴리오, 코칭이라고 해서 이렇게 상세 내용까지 적었어요. 그러면 다시 해당 페이지 보고 있고요. 클릭했을 때 그 내용까지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고요. 첨부 파일이 있다면 첨부 파일까지 출력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얘를 위해서는 크게 세 단계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요거를 일단은 사용법을 알아야 되겠고요. 첫 번째는 풀 칼렌더의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라이브러리 활용하는 방법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는 구글 칼렌더 API를 신청해야 됩니다. 이거 신청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뭐 했던 거 굉장히 유사하냐면 구글 칼렌더 말고 구글 지도 API 신청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프로젝트를 만들고 API를 설정하고 API 사용하겠다고 승인하고 그걸 어디에 사용하겠다고 레퍼럴 등록하고 거기에서 지도를 쓸지 칼렌더를 쓸지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에다가 이 풀 칼렌더가 얘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여기를 붙이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붙이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풀 칼렌더라는 저 녀석부터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D 드라이브에다가 칼렌더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 해볼게요. 칼렌더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해 주세요. 자, 화면과 같이 칼렌더라는 폴더를 생성해 주셨습니까? 자, 여기다가 일단 달력이 나오게 한번 해볼게요. 풀 칼렌더라는 아까 검색해서 사이트 있었거든요. 해당 사이트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풀 칼렌더 사이트에 들어가 볼게요. 구글 검색해서 풀 칼렌더 보고 있습니다. 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하고 있고요. 간단하게 가격도 보고 올게요. 프라이싱에 가보면 무료로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겠고요. 됐습니까? 스탠다드는 뭐 별도로 기능 같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군요. 여기에 그냥 스탠다드로 해도 우리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get started 링크 타고 가보시겠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get started. 자, 구현하는 방식은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ES6 빌드 시스템, 그러니까 모듈식으로 해서 추출하고 하는 방식이 있는가 하면 그냥 순수 자바스크립트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모듈까지 진도가 안 나갔으니까 순수 자바스크립트 방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저는 얘를 클릭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다운로드해서 소스를 다운로드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불러와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지금 밑에 있는 것처럼 CDN 방식으로 할 수도 있대요. CDN 방식이 훨씬 더 심플하니까 저는 얘를 쓸 거예요. 그러면 코드 복사할게요. 우리 앞서 만들었던 칼렌더라는 폴더 안에다가 인덱스 HTML을 만들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했고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모르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보시면 스크립트에서 보시면 도메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그때 이 뒤에 있는 거 할래? 라고 되어 있고요. 이 스크립트가 지금 바디보다 위에 있단 말이죠. 만약에 이게 뒤에 있으면 우리 이런 이벤트 다 필요 없는 거죠. 그죠? 이해됐습니까? 얘가 어디 있으면 이 스크립트가 만약에 이 칼렌더 이렇게 뒤에 있었으면 모두 필요 없다? 이런 것도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됐습니까? 일단 원래대로 뒤로 돌리고 볼게요. 자, 보시면 도메 컨텐트가 다 로드되면 할 일 하고 id 칼렌더를 변수명 칼렌더에 담아놨고요. 거기에다가 new라고 해서 클래스 형식으로 함수를 생성하고 그 객체 정보를 담고 걔를 실행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니셜 뷰에 보시면 day grid months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월 달력이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다. 이거는 이제 얘들 API를 보면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운받으신 거에 보면 여기 다운받은 거에 보면 다양한 샘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별로 보이는 것도 있고 가로 세로 세분화되어 있는 거, 분할되어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한 예제가 있으니까 그건 여기 다운로드해서 살펴보시고요. 자, 코드 넣었으니까 그 코드가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저장하고 그냥 라이브 서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클릭, 오픈 with 라이브 서버. 짠 해서 예쁘게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위에 이런 UI 해서 월별로 바꿀 수도 있고요. 확인됐어요? 자, 이 UI에다가 이제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해가지고 구글 캘린더의 내용이 여기에 나오게끔 하고 싶답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구글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 단계를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달력 나오는 건 확인했으니까 얘로 갈게요. 자, 그러면 구글 사이트에 가서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사이트는 들어가 볼게요. 콘솔, 구글 클라우드, 구글.com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와 주셨으면 저는 이미 프로젝트를 하나 만든 게 있지만 새로 만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해당 사이트에 들어오셨습니까? 처음 오면 뭐 승인하는 과정 그런 건 있죠. 근데 우리는 이미 구글 지도 API를 해본 적이 있으니까 이 페이지로 바로 들어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상단에 가서 프로젝트를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됐어요?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추가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미 한도 초과네? 잠깐만요. 프로젝트 좀 지우고 올게요. 자, 저는 지금 프로젝트가 한도 초과여서 지우는 게 한 달 있다나 지워진다고 하니까 그냥 기존의 프로젝트에서 빈 거 중에 설정하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여기에서 앞서 이 새 프로젝트 만들기에서 그냥 이름만 넣으시면 돼요. 이름 넣고 활성화를 하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생성한 프로젝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있습니까? 자, 생성하셨으면 어디로 가주시냐면요. 왼쪽에 여기 메뉴 요 토글 버튼 클릭해 주세요. 요거 안 열려 있으면 요 토글 버튼 클릭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API 및 서비스에서 사용 설정된 API 및 서비스 선택해 주세요. 됐어요? 그러고 상단에 그러면 활성화되어 있는 게 나오고 활성화되어 있는 게 없으면 저처럼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enable 해서 들어가 볼게요. enable API and services 한글로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영어로 나올 수도 있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들어가셔서 여기 검색에서 칼렌더라고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검색에서 칼렌더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칼렌더라고 검색하고 엔터 했고요. 그럼 이해하셨습니까? 구글 칼렌더 API 클릭할게요. 클릭해 주세요. 네, 여기에서 사용 클릭해 주세요. 사용을 클릭해 주십시오. 자, 저는 마이 프로젝트 지금 48888에서 쟤를 쓰겠다고 지금 설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네, 사용 설정됨이라고 되어 있으면 성공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 얘래요.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이걸 클릭하거나 또는 얘를 클릭해도 돼요. 여기 사용자 인증 정보 만들기 들어가 볼게요. 이거 또는 얘 클릭하시면 됩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PI 이렇게 해서 있고요. 선택한 API의 종류가 나와 있고 밑에 볼게요. 일단 하단에 완료 눌러 볼게요. 여기 하단에 완료 눌러 보겠습니다. 사용자 동의 필요 없이 밑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선택할게요. 완료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왼쪽에 사용자 인증 정보 좀 볼게요. 왼쪽에 사용자 인증 정보 좀 다시 클릭해 보겠습니다. 있나요? 자, 거기에서 API 키를 생성을 할까 해요. 저는 이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API 키를 하나 더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누를게요. 사용자 인증 정보기 다시 눌러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들어가 볼게요. 거기에서 API 키를 만들려고 해요. 찾았어요? 여기 들어가 보겠습니다. API 키 생성 중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네, 요거 카피해 놓겠습니다. 뭐 언제든 여기 와서 다시 확인할 수 있지만 카피를 해 놓을게요. 닫기 하시고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거 만들어진 거거든요. 맞습니까? 클릭해 볼게요. 이름 좀 바꾸려고요. 이거 클릭해 봅시다. 클릭해서 이걸 어디에 쓸지도 설정해야 돼요. 지금 만드신 거 여기 이렇게 경고 표시 있는 거 들어가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클릭할게요. 자, 클릭하고 이름은 뭐 바꾸셔도 되고요. 저는 풀 칼렌더랑 연동할 거니까 풀 칼렌더라고 이름을 바꾸어 볼게요. 이름은 풀 칼렌더라고 이름을 바꿔 봤고요. 이걸 어디에 쓰겠다, 웹사이트에 쓰겠다 체크해 주세요.
웹사이트 쓰겠다라고 하고 여기 add를 눌러서 이 서비스를 쓸 주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두 개를 넣을 거예요. 우리 개발자 도구에서 아까 이 달력 보고 있었잖아요. 개발자 도구에서 우리 라이브 서버에서 이 주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전 여기서도 확인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나의 호스팅 서버에다가 올려서도 확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개발 단계에서도 확인하고 웹 서버에 올린 다음에도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등록을 할게요. 저 복사했고요. 라이브 서버에 있던 주소를 복사했습니다. 주소를 넣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뒤에 별표해서 이 주소 뒤에 어느 파일에서든 이 API를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뒤에 별표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등록해 볼까요? 여기에서 add 눌러주세요. 사이트 주소 넣겠습니다. 됐어요? 자, 저 이렇게 하고요. 전 얘가 어디에서도 나오게 하고 싶냐면 제 홈페이지인 얘에서도 나오게 하고 싶어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풀 칼렌더라는 폴더를 만들고 한다라고 해볼게요. 여기에다가도 나오게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전 여기 주소, 제 홈페이지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주소 뒤에 어디에서든 쓰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넣어볼까 합니다. 완료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키워 보여드릴게요. 개발 단계에서도 확인해 보고 싶고 저는 서버에 올려서 최종적으로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거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슬래시 별표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키포인트는. 됐습니까? 자, 그러고 밑에 키 제한을 하겠습니다. 이 주소에서 저는 구글 캘린더만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키 제한을 눌러서 여기에서 칼렌더. 네. 그러면 구글 칼렌더 API 나오죠? 를 확인합니다. 보시면 키 제한에 구글 칼렌더 API라고 돼 있어요. 확인됐습니까?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기본적인 설정은 됐습니다. API 만든 거예요. 이제 요 풀 캘린더랑 그리고 연동할 구글 캘린더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요 사이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풀 캘린더 사이트 다시 와봐 주세요. 풀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와 연동하려면 뭐가 필요한지부터 파악을 해볼까 합니다. 해당 사이트 들어와 계십니까? 여기에서 닥스로 가주세요. 닥스로 와 있고 지금 이렇게 큰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리스트 뷰로 바꿀게요. 얘로 바꿔주세요. 거기에서 구글 검색해서 내용 검색해서 컨트롤 F 해서 키워드로 구글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키워드로 구글 컨트롤 F 구글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벤트 from 구글 캘린더라는 링크 찾으셨습니까? 들어가 봅시다. 자, 들어가 보면 지금 구글 이거 하기 전에 API 설정이 돼 있어야 된다 하고 있는데 우린 그거 다 했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 2번에 보면 make your calendar public 이라고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달력과 연동할 구글 캘린더를 하나 설정을 하고 그걸 공개 설정을 하는 얘기입니다. 그건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캘린더의 아이디를 구하래요. 지금 해야 되겠네요. 해봅시다. 구글 캘린더에 가서 달력을 하나 만들고 그러고 걔를 공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캘린더에 가주세요. 구글 캘린더는 여기에서 이거 누르면 나오는 예죠. 캘린더 실행해 주세요. 여기 자, 여기 다른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 이미 추가를 했지만 추가하는 방법 설명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눌러볼게요. 다른 캘린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새 캘린더 만들기 하겠습니다. 새 캘린더 만들기 됐어요? 눌러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캘린더의 이름은 그냥 public 캘린더라고 해볼게요. 그냥 public 캘린더라고 했어요. 이름은 마음대로 지셔도 되겠고요. 캘린더 만들기 하겠습니다. 만들기 하셨습니까? 자, 만들어지면 왼쪽에 뒤로 설정 페이지 받고 나가볼게요. 다시 캘린더에 왔고요. 여기 퍼블릭 캘린더가 있습니다. 저는 다 캘린더가 되게 많은데 다 꺼버리고 걔만 일단 활성화를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얘한테 마우스 올렸을 때 오른쪽에 설정을 봐주세요. 옵션에 설정 및 공유로 가겠습니다. 설정 및 공유 들어가겠습니다. 내려와서 여기를 공개로 합니다. 공개 체크하고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와 보시면 쭉쭉 내려와 봐요. 내려오시면 얘 캘린더 아이디가 있습니다. 복사할게요. 캘린더 아이디 일단 복사해 놨습니다. 됐나요? 풀 캘린더 아까 보시면
이제 우리 공개 설정도 했고 캘린더의 아이디도 확인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밑에 코드를 볼게요. 얘는 모듈 방식으로 해서 ES 빌드 시스템으로 하는 방식인데 우리는 그 방식 말고 그냥 글로벌 번들을 이용해서 하는 식으로 지금 구현되어 있어요. 인덱스의 글로벌 JS라고 해서 앞서 우리 코드를 보면 다시 보고 있습니다. 여기 글로벌의 min.js에서 우리는 저 방식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는 이 방식이 아니라 그러면 이 방식이란 얘기예요. 이 방식을 쓸 때는 여기에 지금 주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좀 크게 볼게요. 보시면 no plugin config required. 그러니까 플러그인 설정 같은 거 필요 없대요. 그냥 필요한 옵션 값들만 넣어주면 된답니다. 그 예시가 밑에 있어요. 예시. 자, 우린 플러그인 필요 없어요. 우린 요 방식이라고 했으니까 플러그인 필요 없고 구글 API부터 여기까지 복사할게요. writing the code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복사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에 넣으랍니까? 뉴 칼렌더하고 여기 중괄호 안에다가 옵션을 넣으래요. 맞습니까? 넣어봅시다. 클래스. 자, 복사할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복사해서 우리 코드로 가보겠습니다. 코드에서 여기 아까 이 칼렌더 EL이라는 거 안에 요거 initial view라는 프로퍼티의 값 있었고요. 콤마하고 우리 거기다 추가하는 거니까 이렇게 추가합니다. 뎁스 좀 맞출게요. 콤마 빼먹지 마시고 이렇게 추가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API 키 있었고 예, 있죠? 그거 메모해놨던 거 넣을게요. API 키 넣을 거고요. 우리 사용자 인증한 다음에 API 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캘린더의 ID 여기다 넣을게요. 넣어주셨습니까? 자, 저장하고 달력이 나오는지를 볼 건데 일단은 연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하는 건 일정 하나 넣어놓고 나오는지 보면 됐는데 일단 지금 상태에서 우리 라이브 서버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니까 라이브 서버에서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력이 나오는지 볼 거예요. 여기죠? 세로 고침 해봤고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개발자 도구 좀 잠깐 볼게요. F12 개발자 도구를 보겠습니다. 콘솔 부분 보고 있어요. 자, 콘솔 부분을 보면 에러가 하나 있습니다. 에러가 구글 캘린더 API 키 이거 뭐니?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코드가 지금 온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온전하지 않냐면 얘를 쓸 수 없는 이거 undefined 돼 있다라고 해서 unknown 옵션이래요. 자, 이게 제대로 작동하려면 이 페이지에는 그 안내가 없습니다. 여기 이 페이지는 우리 코드하고 지금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ES6 방식으로 하는 거의 예시였고요. 우린 요구에서 여기 쓰는 방식을 보려는데 이거하고 매칭되는 게 지금 밑에 없어요. 근데 얘들이 다행히 밑에 보시면 데모가 있습니다. 데모가 있어요. 미국의 공휴일 정보를 디스플레이 해주는 구글 캘린더와 연동된 데모가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았어요. 들어갈 거예요. 새 탭으로 해서 열어볼게요.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불러오고 어떻게 설정을 했길래 구글 캘린더에 미국 공휴일이 나오고 있을까? 페이지 소스를 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소스를 보시면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요. 우린 코드편 아니니까 상관없고 뭐가 없냐면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여기 구글 캘린더라는 이 라이브러리도 로드 해줘야 뭘 쓸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하단에 이 구글 API 이 옵션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설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넣을게요. 찾았습니까? 복사할게요. 39번 라인 복사합니다. 복사하셨습니까? 우리 코드에 넣어볼까요? 그걸 여기 이 스크립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로드 해줍니다. 달력을 다시 열고 개발자 도구를 봤을 때 아까 같은 에러가 없는지 확인할 거예요. 확인해 봅시다. 달력 페이지 보고 있고요. F12 개발자 도구 볼게요. 자, 이제 에러가 없이 깔끔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이제 테스트 해볼 게 있어요. 일단 에러 없는 거 확인됐습니까? 자, 개발자 도구에서 에러 없는 거 확인했으면 구글 캘린더 가주세요. 구글 캘린더에 가볼게요. 이 페이지 말고 뒤로 가서 구글 캘린더 페이지 보고 있고요. 지금 내 캘린더에 얘만 활성화돼 있고요. 여기다가 2월 26일에다가 일정을 한번 넣어 볼게요. 2월 26일 1차 프로젝트 발표 저장하겠습니다. 2월 26일에 일정을 넣어 보셨습니까? 클릭하고 일정을 넣었으면 우리 지도란다 달력 새로 고쳐볼게요. 보이십니까? 하단에 들어온 거 보입니까? 자, 이러면
성공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이제 우리는 일정을 여기에 넣어놓은 게 웹페이지 누구나 보는 저 달력에다가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완성본처럼 이제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클릭했을 때 얘 사용세도 내용, 상세 내용도 나오고 이도 나오고 지금 거는요. 클릭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구글 캘린더로 갑니다. 자,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그죠? 난 이 내용이 여기서 그냥 떴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죠?